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 이치우입니다. 3월 12일, 3월 학력평가 벌써 이틀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모두 목표한 만큼의 성적을 받았나요? 네. 3월 학력평가는 금년도에 이제 11월 13일 날 치를 실제 수능시험을 대비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뭔가 이제 출발선상에서 진단을 하고 금년 입시, 특히 이제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그런 과정의 의미가 이제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시험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해서 망쳤다 아니면 나는 좀 좋은 성적을 받았다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 영역별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자, 만약 그 최상위권, 상위권 성적에서 내가 이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중요한 것은 성적을 유지하는 거죠. 11월까지 끝까지 1등급 성적을 또는 만점 성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중위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중위권은 내가 부족한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역별로 좀 진단하고 성적 향상을 어떻게 도모할지가 중요하겠고요. 하위권은 어떻게 해요? 네, 하위권은 무엇보다도 수능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수능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요. 앞으로 2015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강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취약한 좀 수능의 영역들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하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세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되는 내용이 TBS 기재계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입니다. 자, 주제는 3월 학력평가 분석 및 2015의 수능 대비 전략입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앞서 오늘 강의 내용을 쭉 보셨는데요. 네, 먼저 3월 학력평가의 분석, 이전에 이제 2015에 바뀐 수능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출제 경향 분석과 영역별로 등급 컷, 그리고 주요 대학의 합격선을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2015 학년도의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학력평가 분석에 앞서서요. 2015 수능이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과목별로 어떤 변동이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해 대비해서 2015 수능 변동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를 보시면 영어 통합형 출제가 AB형 수준별 출제가 폐지되면서 통합형 출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고요. 통합형 출제에 따라서 지금 출제 범위와 출제 유형이나 출제 형태가 좀 달라지는데요. 네, 먼저 듣기평가가 지난해 22문항에서 5문항이 줄어서 17문항이 되고요. 읽기평가는 반대로 5문항이 늘어서 28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범위는 영어 1하고 영어 2에서만 출제가 되는데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회화 등의 이제 좀 어려운 문화, 심화 과목들은 좀 배제가 되고요. 일반 과목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출제 유형은 빈칸 추론, 좀 어려운 문항이죠. 빈칸 추론이 좀 축소가 되고, 대입 파악을 비롯한 좀 이제 쉬운 유형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어하고 수학은 보면 2014학년도의 수능하고 지금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B형 수준별 수능이 2017학년도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데에는 AB형 수준별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국어는 통합형 하나로 이제 출제가 되고요. 수학은 계열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학의 A형이 나형이 되고요. B형이 가형이 되는 수학에는 이제 그런 변동이 있다고 좀 계열별 수능으로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와 제2외국어는 지금하고 이제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탐구, 사회탐구의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절대평가, 지금 이제 수능 성적이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 9등급제로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7학년도에 지금 현재 고1 학생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월 학력평가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A형부터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국어 A형의 종합 A형, B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A, B형 공통으로 저희가 이제 2014 수능의 체제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 수능의 체제하고 거의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 B형의 공통문항은 전체 이제 A형 45문항, B형 45문항 중에서 15문항이 공통문항으로 쓰여지는데요. 독서는 사회제재가 쓰여졌고요. 문학은 희곡입니다. 희곡에서 공통문항이 출제됐고, 전체 15문항의 공통문항은 화법 2문제, 작문 2문제, 문법 2문제, 독서 4문제, 문학 5문제에서 내용 영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좀 깊이 있게 보시면요. 출제 경향은 A형, 국어 A형은 자연계열 학생들을 주로 이제 대비한 시험이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 1, 독서와 문법 1,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다루는 이 교과서 내용의 개념과 원리를 주로 이제 평가 문제를 해서 출제를 하고요. 독서와 문학은 세부 제재하고 이제 갈래 속성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들이 고르게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요. 출제 경향 분석이 좀 복잡한 표인데요. 자, 국어 A형의 지난해 2014 수능과 2014년 3월, 금년 3월 학력평가 두 개 비교해 놨는데요. 자,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화법, 작문, 문법 내용 영역은 지난해하고 금년 3월하고 5문항에 11점, 100점씩 다 똑같습니다. 그쵸? 네. 하지만 독서에 와서 보시면은 내용 영역별로, 이거 이제 제재별로 보셔야 되는데,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까지 독서 원리는 출제가 되지 않았네요. 네, 각 전체 이제 5지문에 15문항씩에서 33점, 34점 이렇게 조금 1점 차이가 납니다만, 대부분 같은 내용에서 문항수가 다소 차이가 있고 100점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같게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문학을 보시면은 현대시, 고전시가, 그리고 수필, 현대소설, 고전 소설, 극까지 이렇게 이제 갈래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갈래 안에서의 출제도 보시면은 수필만 지난해 수능에서는 출제가 됐었는데, 극이 이제 3월 학력평가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 극이 희곡입니다. 희곡에서 출제가 되고 수필은 아예 출제가 되지 않는 이런 변동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문학에서도 출제가 지난해 수능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난이도 전에 독서 영역하고 이제 문학 영역 두 개가 이제 상대적으로 A형에서 출제된 걸 보면 독서 영역이 문학 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문제이다 보니까 문학에 비해서는 독서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서 원리 제재가 이제 출제되지 않는 대신에 B형에서는 기술 제재,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을 위한 기술 제재가 출제되는 이제 특징이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문학 작품들은 아마 고3 수준에서 비교적 좀 익숙한 작품들이 선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난이도로 가서 보면 2014 수능 A형에 비해서 3월 A형 수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게 3학년의 학기 초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들의 점수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어 A형에서 고난도 문항을 두 문항 저희들이 선택을 해봤는데요. 25번 문항하고 30번 문항입니다. 25번 문항은 독서 영역 과학 제재를 다루는 문항인데요. 지문에서 설명한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이끌어낸 판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된 정보의 내용들을 필요한 사실들을 추론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분석적인 독해가 필요해서 고난도 문항으로 저희가 봤고요. 30번 문항은 독서 영역의 기술 제재인데요.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삼축 가속도 센스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는 제재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관련 개념들이 좀 있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바로 국어 B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국어 B형은 출제 경향에서 보시면 아까 이제 화법과 작문과 독서 문법의 각 원이 국어 A형이었다면 이제 2 과목이 국어 B형의 교과서의 출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로 이제 개념하고 원리 평가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로 다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독서는 이제 세부 제재고 문학은 이제 갈래인데요. 이 속성도 빈출 문제, 이제껏 나왔던 출제 유형의 내용들이 두루두루 출제가 됐고 주로 2014의 수능의 B형 출제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영역별로 문항수하고 배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살펴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가 A형에서도 봤는데 화법과 작문과 문법까지의 문항이 5문항에 11점 배점으로 문법만 이제 문항수가 한 문항 많은 거죠. 많아서 이제 한 문항이 더 늘어서 이제 13점 배점으로 조금 늘었고요. 독서를 한번 볼까요? 독서를 보면 아까 A형하고 달리 기술 제재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네, 독서 원리에서 이제 두 문항 4점 배점으로 출제가 된 것이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2014 수능하고 2014년 금년 3월에 치렀던 학력평가 내용은 네,
똑같죠? 네, 똑같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문학의 표를 보시면 현대시, 고전시가 수필, 현대소설, 고전소설, 극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갈래 중에서 이제 수학, 국어 A형하고 똑같이 수필에서는 3월 학력평가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 극, 희곡입니다. 희곡에서 대신 두 문항 사전 배점으로 출제된 게 좀 다르고요. 그 앞서 이제 그 봤던 그 표에서는 국어 A형에서는 독서와 문학이 이제 대등한 점수로 뭐 15, 지금 그 5지문에 15문항씩 똑같이 출제가 된 데 비해서 지금 이제 독서하고 문학의 국어 B형은 독서 비중보다는 문학 비중이 더 높습니다. 국어 A형이 자연계열 시험이라면 국어 B형이 이제 인문계열 시험이기 때문에 문학의 배점이 좀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보면 국어 A형과 국어 B형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서 보면요. 독서 영역이 국어 B형은 A형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문학 영역을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가져가자는 그런 취지고요. 네, 독서 영역에서 출제된 정보의 분석이나 또 정보의 이해 또는 구체적인 이 이해한 능력들을 좀 적용하는 그런 능력들을 평가하는 문제들로 좀 출제가 됐고요. A형에서 출제된 그 기술 제재가 아까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독서 원리로 대신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학 작품들은 전부 다 내용 이해에 크게 무리가 없는 작품들로 아마 선정이 돼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이도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 수준이 그다지 이제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한두 문항 정도가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위권의 이제 그 변별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나온 고난도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아까 그 A형과 마찬가지로 3학년 학기 초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난도 문항은 14번 문항하고 36번 문항을 골라봤는데요. 14번 문항은 문법 영역에서 출제된 문항인데 A형과 B형으로 공통되게 출제된 문제인데요. 보기 제시문에서 이제 다이어의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유형에 따라서 먼저 의미 유형을 분류를 하고 그 의미를 정리하는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좀 참신한 유형이라고 보여지고요. 36번 문제는 이제 자료로 제시된 내용이 좀 약간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많이 쉽지 않아서 좀 고난도 문항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국어 A, B형 살펴봤고요. 그러면 수학 A형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A형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수학 A형을 보시면 종합 AB형은 AB형에 다 이제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국어에서처럼 2014 수능의 체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요. 출제 범위만 이제 전 범위가 아니라 일정 부분 이제 좀 축소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AB형으로 공통 문항이 지난해 수능에서는 4문항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3월 평가에서는 5문항으로 1문항이 더 추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트형 문항이 지난해에 AB형 수준별 수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세팅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AB형 세팅 문항도 금년도 3월에도 모두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제 경향을 보면 아마 출제 범위 내에서 지금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 문제는 수학 1에서만 출제가 됐고요. 원래 미적분과 통계 기본도 출제 범위에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3학년 초임 과정이다 보니까 수학 1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네. 표를 보시면은 수학 1에서 지금 보면 행렬과 그래프, 그다음 지수와 지수함수, 로그와 로그함수, 수열의 극한 이렇게 이제 크게 5개의 단원이 있는데요. 자, 이 5개 단원 중에서 보면 수열과 수열의 극한 문항이 7문항, 8문항 각각으로 배점도 26점, 27점입니다. 행렬과 그래프도 7문항이 출제가 되고 수열도 7문항이 출제가 됐지만 행렬과 그래프의 배점보다는 수열의 배점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네. 로그와 함수, 지수 함수도 보면 같은 네모낭이지만 역시 로그와 로그 함수 쪽에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월에서는 로그와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수열 이 두 개 단원의 문제들이 상당히 고배점으로 형성이 됐고요. 수열에서는 수열과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1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상당히 많은 문항이 좀 출제가 됐다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행동 영역으로 제가 좀 구분을 해봤는데 행동 영역으로 좀 구분한 내용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네,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좀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됐고요. 수학 내적 문제 해결 문항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항인데 이 문항에서 이제 7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를 보면요. 2014 수능 A형, 그러니까 지난해 본 수능 A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최고난도 문항, 30번 문항인데요. 최고난도 문항과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돼서 변별력은, 상위권 변별력은 이제 확실히 확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공부가 좀 적은 중위권 학생들은 시험을 상당히 이제 어렵게 치러서 상위권과 중위권 간의 점수 차이가 크게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난도 문항으로 저희가 21번과 30번 문항을 선택해서 봤는데요. 21번 문항은 수열 단원의 이제 발견정 추록인데요. 주어진 수들의 배열을 보고 수열의 규칙을 찾는 문제인데, 유형은 익숙하지만 이제 나열된 수들의 규칙을 찾아내는 게 다소 까다로워서 이제 고난도 문항을 선택을 했고요. 30번 문항은 수열의 극한 문제인데 수학 내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학은 항상 30번 문제가 모든 걸 다 이제 좌우하는 만큼의 고난도 문항인데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풀이 과정도 아주 길고요. 그 다음 계산도 상당히 복잡한 최고난도 문항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수학 B형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수학 B형입니다. 수학 B형의 출제 경향을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수학 1은 수학 1에서만 출제가 됐죠.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 출제가 안 됐는데 수학 B형은 원래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2,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까지가 범위인데 수학 1과 수 2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수학 A와 같이 이제 절반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절반의 과목에서 실제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를 2배 정도의 비중으로 이제 출제를 했는데요. 행렬과 그래프가 출제가 됐는데요. 수학 1에서의 이제 그 수열 단원이 수학 A와 똑같이 수열 단원의 경우에 이제 수학 1의 범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출제 문제가 많았고요. 역시 이제 그 수학 2의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에서 5문항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학 2의 경우에는 미분법의 단원의 경우에서 가장 어려운 2문항이 동시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 영역별로 문항수 및 배점의 표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4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2014학년 3월 학력평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수1과 수2에서의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는 7문항 27점 배점이 수1이었고요. 수2가 8문항에 25점 배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2배 정도로 확대가 돼서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렬과 그래프가 4문항, 그 다음에 수열과 4문항, 같이 4문항이지만 배점을 보시면 행렬과 그래프가 3월에 12점 배점이죠. 수열은 16점 배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열은 4문제 모두가 4점짜리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난도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수투입니다. 그죠? 거기도 보시면, 5문항에 17점 배점이죠. 상당히 많은 문항이 출제됐고 배점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수열을 잘하는 학생이 3월 학력평가에서는 수학에서 좀 고득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영역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 합답형 보기 문항이 있습니다. 보기 문항이 2문항이 출제됐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2문항이 출제됐는데 A형보다는 수학 B형에서 지금 출제된 그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예표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마 이제 4월부터는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내용에서도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합답형 보기 문항이 2문항이 출제가 돼서 A형보다는 1문항이 더 출제가 된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트형 문항이 이제 지난해부터 아까 수학여행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과목을 달리해서 출제되는 수학 1, 2에서 이제 각각 나온 문제인데, 자, 이 세트형 문항이 출제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학 1, 수학 2에서 출제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수학 1에서 출제되는 문제, 수학 2에서 출제되는 문제로 각각 1문항씩 교과 안에서만 출제가 되고 실제로는 뭐 연계성은 거의 없다고 이제 봐야 될 것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난이도를 보면요. 2014 학년도 수능 B형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렵게 출제가 됐고 고난도 2문항을 제외하면 비교적 뭐 까다롭지 않은 출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수능 B형에 비해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등급인데 2등급, 3등급 쪽에 이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상위권 학생들과 중위권 학생들을 가르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가 됐다 보여지고요. 제가 뽑은 고난도 문항은 21번 문항하고 30번 문항인데요. 두 개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분법의 문제이고 상당히 어려운 문항인데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요. 21번 미분법 문항은 영역적 추론 문제인데요.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함수에 대해서 옳고 그르는 내용을 이제 가리는 모양인데 이게 합답형 보기 문항인데 상당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0번 문항 역시 미분법. 아까 제가 수학 A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번 문항은 매우 어려운 문항입니다. 그리고 수학 내적 문제 해결 과정이니까 더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개념들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도 문항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수학 B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이제 3월 학력평가의 영어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영역도 표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출제 경향을 보시면 2015 수능 영어 영역이 통합형 출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2015 학년도의 수능에서의 그 영어가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출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A형, B형이 이제 없어지면서 통합형으로 출제되면서 듣기평가 17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읽기평가는 28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듣기평가 17문항 출제는 보면 사실은 그 내용별로는 좀 더 분류가 돼서 사실은 읽기평가 쪽으로 많이 이제 이관된 문제들이 있고요. 2014 수능 듣기의 신유형으로 볼 수 있는 세트형 문항이 한 담화문으로 이제 2문항 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제 지난해 AB형의 수준별 출제 때문에 이제 나타난 듣기형의 신유형인데요. 세트형 문항에서는 한 담화문을 2번씩 들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담화문에 2번씩 들려준다는 거는 같은 내용을 2번씩 들려주니까 이제 한 문항 풀 때 한 번 듣고 풀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문항 풀 때 또 듣고 풀고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문항을 듣고 문제를 풀고 또 한 문항을 듣고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양으로 세트형 문항은 무난하게 좀 풀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빈칸 추론 문항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항인데요. 지난해까지는 빈칸 추론 문항이 영어에서 7문항이 출제됐습니다. 7문항이 출제됐는데 금년도에 지금 이제 2015 통합형 수능 영어에서는 7문항이 4문항으로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3월 학력평가에서는 그렇지 않고 7문항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장문의 내용도 변화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지문도 좀 줄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3월 학력평가에서는 이게 적용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빈칸 추론 유형 문제 축소나 또는 장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15 수능 통합형 수능이 3월 학력평가에 좀 반영이 좀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빈칸 추론 문제를 비롯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2015 통합형 수능 영어에서는 빈칸 추론 문제가 7문제에서 4문항으로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 대입학하는 문제가 3문항에서 6문항으로 3문항이 늘어납니다. 대입학은 주제라든지 제목, 요지, 주장 등을 펼쳐나가는 그런 문항이고요. 내용 일치하는 문항이 2문항에서 4문항으로 또 2문항 늘어나고요. 간접 쓰기, 이 내용은 순서를 배열하는 문장 또는 이제 문장 삽입하는 거, 무관한 문장 찾기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3문제에서 6문제로 3문제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읽기 문제에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서 듣기하고 말하기가 지금 16문항, 16문항, 6문항에서 12문항, 5문항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읽기, 쓰기 문제들은 더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늘어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부 내용별로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조금 더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학력평가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4월 이후의 모의고사에서는 적용되는 문제들을 조금 천천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의 난이도는 앞서 봤던 이제 국어하고 수학은 조금 어려웠었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난이도를 보면 2014 수능 B형에 비해서 상당히 쉽게 출제됐습니다. 쉽게 출제가 되고 고난도 문항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아마 3월 초에 발표했던 이 금년의 영어를 조금 쉽게 가져가지 않은 그런 취지하고 조금 더 일맥상통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인 빈칸 추론 문제도 상대적으로 많이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어 난이도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영어가 쉽게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영어의 난이도는 2014 수능 B형보다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도 문항 있었습니다. 고난도 문항 저희가 뽑은 게 35번 문항하고 40번 문항인데요. 35번 문항도 여전히 이제 빈칸 추론 유형인데 이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는 뭐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항이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앞으로 닥칠 위기를 예측해서 과거에 있었던 최악의 사건을 이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구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고난도 문항으로 보여지고요. 40번 문제는 문단 요약 유형인데요. 글의 내용을 요약한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핵심 단어를 추론해야 되는 문장인데요. 이게 이제 보면 식물하고 동물에 의해서 피식이라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화학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태계를 위한 피식률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고 난 다음에 뭐 방어적인 화학 물질을 생산해야 한다는 어렵죠. 학술적인 내용을 상당 부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글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40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답 해설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고난도 문항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왜 그 국어, 수학, 영어에 걸쳐서 이렇게 고난도 문항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제 그 3월 저희가 학력평가를 보니까 시험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국어, 수학, 영어에서는 이 어렵지 않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고난도 문항, 한 문항, 두 문항 또는 두 문항, 세 문항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 등급 수준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짚어드렸던 국어, 수학, 영어에서 각 뭐 AB형 영어에서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를 해야만이 1등급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어서 사회탐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탐구를 한번 보시면요. 네, 표로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사회탐구의 출제 경향도 네, 보시면 최근의 수능 경향을 반영해서 이제 교과서의 핵심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묻는 개념 확인형 문항하고 자료 분석형 문항이 높은 비중으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일부 문항은 새로운 자료를 이제 활용하거나 또는 기출 문항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서 좀 더 참신하게 문항을 꾸며보려고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형화된 수능 문제들하고 기출 문제를 다시 재구성한 문제들도 다수 좀 출제가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뭐 낯선 문항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문항들이 상당 부분이 출제가 돼서 이제 좀 까다로운 문항들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시사적인 내용들도 많이 출제가 돼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주의를 요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사회탐구에서도 좀 이제 고난도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생활과 윤리의 10번, 15번 문제, 윤리와 사상의 4번, 10번 문제, 그리고 한국사의 12번, 17번 문제, 한국지리의 11번, 13번 문제, 세계지리의 9번, 12번 문제고요. 동아시아로 가서 보면 14번에서 19번 두 문제고요. 세계사는 9번, 19번, 법과 정치는 7번과 12번 문제, 그리고 경제는 8번, 20번, 사회문화는 7번, 20번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왜 이 고난도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탐구는 뒤에서 이제 저희가 그 등급 컷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고 쉽게 출제가 돼서 결국에는 탐구도 두 과목만 선택해서 대부분 두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이제 6월 모평 이후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면 이 두 영역에 두 과목에서 사실은 높은 성적을 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에서 반드시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사회탐구의 난이도를 보면 3학년 학기 초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많이 낮았을 겁니다. 이제 뭐 국어, 수학, 영어의 주요 과목하고 똑같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국어, 수학, 영어의 주요 과목에 비해서 사탐은 지금 고1, 2까지 과정에서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 아마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수업시간 안에 정도로 푼 문제들이, 준비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습의 완성도가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아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바로 과학탐구 영역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과학탐구 문제인데요. 과학탐구는 원래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각 1, 2에서 8과목인데 지금 3월 학력평가에서는 2과목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1과목만 출제가 됐는데 사회탐구하고 비슷하게 이제 대부분 평이한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변별,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탐구와 비슷하게 상위권 변별에 대한 고난도 문제도 적정 배분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주로 개념의 이해를 묻고 그 개념을 이해한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용 능력까지 이제 묻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고요.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제 해석하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교과 개념을 정확히 안다면 뭐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학탐구에서 역시 이제 고난도 문항이 있었는데요. 과학탐구에서 본 고난도 문항을 보시면 물리 1에서는 17번, 19번, 20번 문제이고요. 화학 1은 8번, 12번, 17번, 20번 문제, 그리고 생명과학 1은 14번, 15번, 19번 문제, 지구과학 1은 9번, 13번, 20번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3개 내지 4개 문항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제대로 좀 눈여겨봐 주시면서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면서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등급컷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두 문항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탐구의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지난 2014 수능에 비해서 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고 저희 전문 교과 선생님들은 좀 말씀도 하긴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3학년 학기 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탐구하고 똑같이 과학탐구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2015학년도에 이제 수능 변동 내용도 좀 말씀을 포함을 해서 3월 학력평가의 분석 내용들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각 과목별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강의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변화된 2015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 등을 알려드립니다.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콜,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지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 전화는 02-312-5441번에서 2번까지며 참여 신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TBS와 함께 2015학년도 입시를 발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너무 숨가쁘게 3월 학력평가 분석을 살펴본 것 같죠? 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경향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 공부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더 궁금한 게 이제 영역별로 등급 컷일 것 같은데요. 국어, 수학, 영어 먼저 주요 과목의 영역별 등급 컷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국어, 수학, 영어의 영역별로 저희가 이제 등급 컷을 예상을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에 A형, B형이 있고 영어는 통합형입니다. 한 개의 점수가 있는데 괄호한 점수가 이제 지난해 등급컷 원점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는 B형 점수로 저희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점수를 보시면요. 국어의 A형하고 B형의 점수가 뭐 거의 1등급이 94, 94 똑같죠. 그 다음에 2등급은 89, 90 조금 차이가 납니다. 3등급은 82, 84, 그 다음에 4등급은 73, 75, 그 다음에 5등급은 64, 63 이렇게 이제 1점 내지 2점씩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만 A형이 아까 이제 제가 국어가 자연계열 시험이라고 그랬죠. 국어 B형은 인문계열 시험이고 하지만 집단은 좀 다르긴 하지만 등급컷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괄호안의 점수를 좀 보시면 1등급이 지난해 국어 수능 A가 96, 그 다음 B형도 96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죠? 네, A형, B형의 분위기는 다르지 않은데, 다만 점수가 지난해 2014에 비해서 금년 3월 점수가 좀 낮죠? 네, 점수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난이도 시험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3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다소 조금 위축돼서 점수가 많이 낮았을 것 같고요. 지금 국어 B형은 네, 38번, B형의 38번 문제가 복수 정답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 정답 논란,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지 않았고요. 정답으로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적용을 해서 나온 등급 컷이라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은 A형, B형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1등급이 A형은 80이고요. B형이 88입니다. 네, 2등급은 59, 74, 3등급은 45, 64, 그리고 4등급은 32, 50, 그리고 5등급은 23, 35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괄호 안에 지난해 등급 컷은
92, 93, 83, 84 이렇게 해서 지난해 실제 수능은 등급 컷이 거의 비슷했는데 3월 등급 컷은 B형에 비해서 A형 점수가 상당히 낮죠. 네, 보면 A형은 예, B형에 비해서 점수가 너무 많이 낮습니다. 3등급까지 오게 되면 네, 50점이 안 됩니다. 45점까지 떨어지는데 이런 이유가 아까 A형 출제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고난도 문제가 상당히 좀 출제가 되면서 중위권 학생들이 점수를 많이 이제 못 받은 것으로 상당히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은 난이도가 좀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학은 아까 봤다시피 A형은 수 1S만 출제가 됐었죠. 원래 수2도 출제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B형은 예, 기하 벡터 그리고 이제 적분과 통계수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용이 되고 나면 등급컷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A형의 등급컷이 많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94가 1등급이고요. 2등급 87, 3등급 76, 4등급 62, 5등급 48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난해 점수하고 대동소이하죠. 다만 중위권에 오면 81, 3등급부터가 81에서 76으로 이제 5점씩 떨어지면서 크게 떨어지는데요. 이런 이유는 예, 등급 컷이 좀 잘못된 건 아니고요. 난이도도 잘못된 게 아니라 지난해는 B형이었죠. 하지만 이제 금년에 3월에 치는 것은 AB형 구분 없이 전체 재학생들이 다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탐구의 등급 컷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회탐구를 보시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 한국지 이렇게 4개의 과목이 있는데요. 1등급 컷을 보시면 47, 45, 46, 46 해서 대략 한 문제 내지 예, 2문제를 틀리게 되면 1등급이 안 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사회탐구에서도 왜 고난도 한두 문제를 말씀을 드렸냐면 그 고난도 한두 문제를 맞추면 1등급이고 틀리면 예,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쉬운 탐구에서도 고난도 문제가 관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밑으로 보시면 전체적인 등급 컷은 뭐 대동소이하게 한 번 더 지난해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지리 동아시아하고 세계사도 보면 등급 컷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하고는 조금 달리 세계지리하고 세계사는 등급 컷이 많이 낮습니다. 42점으로 등급 컷이 좀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계사를 보시면은 지난해 등급 컷 점수가 50점이다. 앞서 보셨던 한국사에서도 1등급 컷이 50점이었는데 자, 이렇게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되니까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이 되고요. 만점이 아니고 하나 틀리게 되면 세계사가 몇 등급이죠? 47이면 하나 틀리게 되면 2등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도 문제, 실수하지 않은 문제 이런 등급 컷이 사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법과 정치하고 경제, 사회, 문화에서도 저희가 등급컷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예, 앞에서 봤던 것보다 등급컷이 더 떨어지죠. 법과 정치는 1등급이 39점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고 보여지고요. 지난해의 등급컷과 비교해 보더라도 거의 이제 상당히 낮게 보여지고 있고요. 경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만점을 받으면 1등급이었는데 지금은 40점을 받아야 1등급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탐 점수가 난이도가 이렇게 이제 많이 낮게 보여지는 것은 지난해 수능에 대비해서 낮게 등급별로 보여지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이 많이 어려운 것다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사회탐구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학탐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학탐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과목이 출제가 되지 않고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에서만 출제가 됐는데 사회탐구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등급컷이 나오는데 다만 지구과학은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저희가 이제 37점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뭐 다르진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해 등급 컷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낮긴 합니다만 2개 정도 틀려야만 1등급이 되고 3개 이상 틀리면 1등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지난해 점수를 참고해 보더라도 역시 사회탐구와 마찬가지로 과학탐구에서도 2개 이상이 틀리면 1등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만만하게 보시지 마시고 탐구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등급컷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급컷에 이어서 이번에는 학력평가에 우리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점수를 가지고 주요 대학의 이제 합격선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문계열에서 준비된 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국어 B형, 수학 A, 영어,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의 2과목 원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1% 2,900등 정도에 해당되는데 363점의 점수면 서울대나 연고대 상위권 정도에 갈 수 있는 수준이고요. 자, 중간에 보시면 7% 정도에 가면 인문계에서 2만 등 정도인데 320점입니다. 400점 만점이죠. 400점 만점에 320점 받으면 예, 건대, 동대, 숙대, 홍대 정도의 중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고요. 인서울 안에 포진을 하려면 400점 만점에서 260점 이상은 받아야만이 7만 5천 등 정도의 수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연계표를 보시면은요, 자연계 총점에서는 국어 A와 수학 B와 그 다음에 영어, 과학탐구 두 과목입니다. 1%면은 뭐 의학 계열, 의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서울대 상위권도 갈 수 있는 수준인데, 400점 만점에 373점이라야 갈 수 있는 수준이고요. 자, 연고대 중위권이나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정도를 가려면은 400점 만점에 357점, 자연계열에서 대략 한 6,000등 정도에 해당되는 3%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서울에서도 그래도 인지도 있는 대학 정도를 가려면 뭐 10%에 해당되는 23,000등 정도인데요. 예, 홍대, 건대, 시립대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315점 정도는 받아야만이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서울 소재의 대학을 가려면 인문계열보다는 점수가 조금 더 높다고 보이지네요. 274점 정도는 받아야만이 자연계열에서 서울 소재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합격선까지 저희가 좀 보긴 했는데요. 사실 이게 원점수이다 보니까 나중에 3월 말에 표준 점수나 백분위 성적으로 나오는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지원 가능 대학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는 것이 사실상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봤던 이제 등급 컷도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체감을 하다 보니까 실제 등급 컷이 학생들의 자료가 좀 모여지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뭐 절대적으로 저 등급 컷이 맞다는 것보다는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등급 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수능 대비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입시에서 3월 성적이 11월 수능 성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사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좀 정리한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수능 국어 영역 2013학년도에 수능 성적을 치렀던 학생들이 3월 달에 받았던 학력평가의 점수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3월에 1등급, 2등급, 3등급의 3개의 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의 11월 실제 성적을 보면 어때요? 1등급을 받은 학생들, 1등급에서 1등급인 학생들은 36%밖에 안 되죠. 예, 2등급에서 2등급 받은 학생도 33%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3월에 3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1등급으로 향상된 친구들, 네, 적잖이 있습니다. 10%는 성적이 올라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네, 4등급, 5등급, 6등급을 받았던 학생들도 전반적으로 한 2등급 정도의 성적 향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13% 또는 9%, 12%를 대략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10% 정도는 2등급 이상의 성적을 향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는 뭐냐면 3월 학력평가 성적이 11월까지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적 향상이 힘들어서 하는 얘기지 결국 3월 성적이 11월 성적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일치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로 이제 판단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3월 성적을 받아서 이제 3월 말에 성적을 받을 텐데요. 이 3월 성적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활용법을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첫 번째로 영역 및 과목별 자신의 위치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3월 학력평가가 재학생 시험이죠. 졸업생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적이 3월 말에 받아보시면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과장되게 포장되어 있어요. 등급 100분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유의를 하시고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성적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영역별로 강약 분석을 해서 학습 시간 안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영역에 어떻게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결과를 좀 찾는 게 중요하고요. 교육청 학력평가 성적표는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에 얼마만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적이 나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대학학과를 갈 수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의 성적이 부족하면 향상된 점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대학학과를 갈 수 있는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살펴보면 지금 모의고사가 첫 번째 모의고사잖아요. 아까 제가 첫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모의고사를 계속 보게 되면 이 첫 성적을 기준으로 계속 누적 관리를 해가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영역에 얼마만큼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로 보면 네. 실제 수능 시험에 대비해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기르는 게 상당히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 3월 성적 활용법까지 저희가 좀 지켜봤는데요. 2교시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지금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학력평가의 성적을 저희가 이제 받고 나면, 아까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네,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틀린 문제가 주로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실수로 틀렸는지 아니면 정말 고난도 문제에서 틀렸는지, 내가 틀린 문제의 어떤 그 유형들을 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좀 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중위권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가 어떤 영역에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좀 찾는 게 중요하고요. 하위권 학생들, 정말 가슴 아프게도 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신 있는 한 과목 또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한 과목, 좋아하는 한 과목을 선택해서 성적을 올리는 성취감을 맛봐야만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학력평가 성적이 제가 보건대는 뭐 마지막 11월 성적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받는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수능 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1년 동안 반드시 성공하는 수험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